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들어온 월간 낙사.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페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 혼자서 좀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들 현생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됐고, 뭐 혼자지만은 저 혼자 다른 이제 세 분의 목까지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저번 3월 달에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3월 달에 있었던 A매치 두 경기를 먼저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만과 요르단 두 경기 다 홈경기로 진행이 됐었고, 아무래도 저희가 만약에 3월 달 방송을 했었으면은 오만과 요르단 물론 둘 다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은 못해도 1승은 했을 거다.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두 경기 다 뭐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경기였고, 만약에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이겨가지고 1승 1무를 했었다면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남은 이제 두 경기를 좀 더 쉽게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두 경기 모두 다 1대1로 좀 아쉽게 무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첫 경기였던 오만전 고향에서 펼쳐졌었고, 황희찬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먹히면서 좀 아쉬운 무승부를 펼치게 됐고, 거기에다가 수원에서 열렸던 요르단과의 경기, 뭐 시작하자마자 이대성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좀 쉽게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전반전 중간에 동점골을 먹히고 결국에는 아쉽게 1대1로 무승부로 경기를 끝마치게 됐어요. 참 이게 두 경기 다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패턴으로 비기게 됐어요.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넣고 그래도 좀 이기는 건가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다가 동점골을 먹히면서 이렇게 비기는,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뭐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베스트 선수를 다 쓰면서 선수들 갈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죠 이게. 물론 홍명보 감독에 대한 논란, 뭐 그거는 저희가 뭐 축협 관련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전 몇 달 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그런 논란들과는 별개로 우리의 국가대표팀은 결국엔 성적을 내야 되고 월드컵 본선에 결국엔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하지만 이렇게 졸전을 펼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좀 적신호가 펼쳐졌다는 거는, 그리고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 정승현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부상으로 소집 해제까지 되면서, 특히 뭐 백승호, 이강인 선수는 뭐 물론 다들 고생하는 선수들이지만은 뭐 유럽에서 와가지고 비행기도 여러 번 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과연 이게 이 선수들의 커리어에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부상들을 겪으면서 이게 맞나 싶어요. 아니 차라리 우리가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좀 유력해진 상황이니까, 차라리 좀 이제 국가대표팀에 좀 자주 얼굴을 비치지 못했었던 선수들을 많이 쓰면서 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선수풀을 넓혀가겠다, 그런 거면은 차라리 명분이라도 있지. 진짜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불러오면서 진짜 말 그대로 베스트 라인업을 꾸린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선수들 다 써왔고, 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데려오지 못했지만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귀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유럽을 그렇게 돌면서 진짜 이 선수 쓰고 싶다 저 선수 쓰고 싶다 그걸 다 했는데, 이러면은 아니 그 돈 받으면서 감독을 왜 해요? 솔직히 제가 해도 그 정도 팀들이랑 이 정도 성과를 낼 것 같은데, 아니 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감독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성적이라도 좀 내던가. 그래도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웃고 싶은데 왜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더 화가 나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저희가 조 1위를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조 1위를 유지당하고 있죠.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에게 충격패를 당하면서 좀 어느 정도 승점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이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9차전, 10차전 해가지고 총 2경기가 남아있는데, 남은 2경기들 중에서 지금 조 2위를 하고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 요르단과 이라크의 맞대결이 있어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라크 원정하고 쿠웨이트와의 홈경기, 이렇게 2경기가 있기는 한데, 물론 이라크 원정 쉽지 않은 경기이긴 해요. 그래도 쿠웨이트와의 홈경기, 이거 정도 경기는 잡아줘야죠, 사실. 어쨌든 뭐 6월달 A매치 2경기를 통해서 좀 월드컵 최종 본선 진출을 확정 짓고, 그리고 7월달에 있는 이제 동아시안컵 수원과 용인에서 펼쳐지는데, 그때는 좀 이제 좀 선수풀을 넓혀가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슬슬 내년에 있을 월드컵 준비 체제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분들이 그랬으면 진짜 욕을 하면서 엄청나게 깠을 것 같은데, 이제 힘도 안 나네요. 그냥 생각할수록.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UAE 대표팀으로 있던 벤투 감독이 이제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좀 이제 해고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 어쨌든 간에 UAE는 좀 아직까지도 본선 진출의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팀인데, 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벤투 감독을 경질하는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데려오면 안 되나요, 이게? 그럼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약 종료로 나갔던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게 뭐 계약상의 유예라든지, 지금 있는 홍명보 감독을 다시 내치는 것도 어렵고 쉽진 않지만은, 마음 같아서는 그런 벤투의 우리 대표팀을 좀 다시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 만약에 다시 오게 된다면은 단발성으로 감독을 하는, 뭐 내년 월드컵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아시안컵도 있고 그 다음 대회들도 있고 좀 장기간으로 해서 한 감독이 오래 있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A매치 데이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 경기를 참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니까 점점 A매치를 보고 싶지 않아지는데, 솔직히 3월달 A매치 경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한국에 없었기도 했고 그래서 경기를 안 봤어요.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6월달 A매치는 그래도 봐야겠죠. 우리 대표팀인데. 6월달 A매치 때는 좀 우리의 대표팀이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U17 아시안컵이 사우디에서 열렸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포항에 있던 그 포항의 유소를 이제 잘 키우고 있었던 백기태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아가지고 팀을 꾸렸었고, 첫 경기였던 인도네시아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충격패를 당했는데, 뭐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이전보다 강해졌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뭐래서 충격이라고 하기에는, 인도네시아가 그만큼 강해졌다, 우리가 정치하는 동안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다행히도 나머지 2경기였던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예멘과의 경기에서는 2경기 다 승리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기에서는 6대 0으로 이제 대승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좀 꿀잔치를 펼쳤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 2위로 해가지고 조 2위로 조별리전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다음 8강전에서 만났던 타지키스탄전도 좀 힘들었죠. 사실 이제 후반 중반에서 골을 넣으면서 쉽게 풀어갔으면 했는데, 좀 극적인 경기였어요. 후반전 막판에 연달아서 2골을 먹히고,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직전에 저희가 이제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승부차기에서 저희가 다 이기면서 진짜 극적으로 4강에 올라가는데, 4강전에 있었던 사우디전도 역시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이게 승부차기 2번이 쉽지 않아요. 진짜 축구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연달아 경기를 뛴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어린 선수들이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고, 결국에는 4강으로 7아시안컵 도전은 끝났지만은 11월 달에 또 U17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거든요. 8강전에 갔기 때문에
U17 월드컵 본선 진출은 뭐 진작에 확정되지 않았었고, 그때를 타겟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팀을 만들어 봐야죠. 어쨌든 간에 11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반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17세 이하 대표팀에도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기대되는 선수가 지금 전북 유스로 있는 김혜건 선수. 이 선수가 진짜 어릴 때부터 뭐 축구 천재로 많이 기대를 받았던 그런 선수인데,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목받다가 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설레발을 치기엔 좀 이르지만은 본인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잘 커졌으면 좋겠고, 이번 U17 대표팀이 물론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여기서 더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 축구에 기틀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대표팀 토크는 마무리 하겠고요. 이어서 바로 국내 축구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 방송을 스킵하면서 K리그 개막 이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저희가 2월 한 중순쯤에 그때가 아마 개막 라운드를 했었을 때였었나요? 아마 한 그쯤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일단 순위만 마저 훑어보면은 대전이 지금 압도적으로 오늘까지 현재 4월 27일 일요일 현재까지 해서 승점 23점으로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북, 김천, 울산, 광주, 안양이 지금 또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포항, 서울, 강원, 제주, 대구, 수원 FC죠.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돼 있는데, 제일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K리그 개막한 지 2달 만에 감독 교체가 일단 팀이 있었죠. 이제 대구 FC의 박창현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서 경질이 됐어요. 현재 기준에서 저번 주였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박창환 감독도 대구 FC에서 좀 작년부터 하면서 시즌 중반에 감독을 하면서 다들 힘들었던 작년 시즌이었지만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잔류를 이끌어냈고, 잔류를 이끈 그 성과로 올 시즌까지 좀 팀을 맡아갔지만은 처음 두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기면서 좀 이제 좀 괜찮아졌나 했지만은 연달아 너무 많이 졌어요. 5연패까지 겪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좀 감독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현재 서동원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하고 있는데, 올해의 대구는 글쎄요, 대구와 수원FC가 지금 승점 7점으로 동률로 이제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구가 참 진짜 매력적인 팀이죠. 아름다운 홍구장도 갖고 있고, 또 좀 일부 리그에서 더 오래 봤으면 하는 그런 좋은 팀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후임 감독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이제 사실 지금 대구가 뭐 하위권에 있기는 하지만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이탈,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부 리그에 내려가서 좀 여러 가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함께 이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수원 FC도 저저번 주였나요? 이제 김천과의 경기에서 좀 극적인 승리를 따낸 거 이외에는 지금 승리가 없어요. 1승을 했던 게 전부고, 현재 사실 수원 FC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개막전부터 좀 여러 가지 좀 자본들이 많이 있었죠. 저번 시즌에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했던 안데르손 선수가 시즌 개막 전에 계약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자본들이 있었고, 뭐 어쨌든 간에 중국으로의 그런 이적설이 많이 돌았고, 거의 뭐 간에 만에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았는데, 결국에는 좀 어찌 계약 관련 합의가 돼서 잔류를 하게 됐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그 계약 관련한 자본들이 있으면서 좀 더 좀 훈련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김천전에서 승리 인터뷰를 하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만약에 좋은 대회가 오면은 다른 팀으로 보내주겠다고 구단에서 약속을 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아니죠, 이제 어제였죠. 네. 어제 전북과의 경기 전에 윤빛가람 선수가 경기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십자인대 부상이라고 해요. 훈련 중에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다가 좀 몸이 불편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십자인대 부상이었다더라. 그래서 한 거의 시즌 아웃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선수 생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윤빛가람 선수도 되게 중원에서 많이 잘 조언하려고 해줬었는데 그런 선수까지 이탈을 해버리면은 올 시즌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즌 전부터 하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원FC이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매 시즌 좋은 경기력을 펼쳐왔던 팀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는 좀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상위권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광주가 현재 리그와 아체를 같이 병행을 하는 되게 좀 혹독한 일정을 펼치고 있어요. 이번에 뭐 사우디 원정 때문에 리그 경기 몇 경기가 좀 땡겨지면서 나 홀로 주중 경기를 펼치는 일정이 좀 많이 꼬였죠. 다른 팀보다 뭐 경기 수라든지 이동 거리가 좀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5위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정현 감독이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올 시즌 광주가 진짜 너무 좋고 매력적인 팀이 돼서 상위권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이 지금 4위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서 참 말이 많아요. 어쨌든 4위라는 그 순위표보다도 물론 이제 4위라는 것 자체도 울산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순위가 아닌데, 최근 경기만 해도 바로 오늘 열렸던 김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고, 그 전 경기 안양 원정에서 1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페널티킥으로 이제 겨우 힘들게 승리를 했고, 그 전 경기 강원전에서도 이제 2대 1로 패배를 했었고, 되게 이기는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게 이기는, 그럼 뭐 여러 가지 운이 따른다든지 그런 극적으로 이기는 경기들이 되게 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겨야 되는 경기들, 뭐 상위권 팀들인 뭐 대전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팀들에게 지속적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게 과연 맞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보다도 뭐 성적상으로는 더 안 좋은 감독이다, 그런 얘기가 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홍명보 감독이 진짜 이제 울산에서 거의 금지화가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리그 우승과 여러 대회에서 우승들을 하면서 구단 역사에 남는 성과를 내긴 했거든요. 근데 김판공 감독은 뭐 다른 의미로 또 구단 역사에 남을 감독이 될 수도 있다. 안타까워요. 김판건 감독이 참 행정가로서는 물론 진짜 너무 좋은 분이었고, 축협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는데 이분의 감독 경력이 글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많지는 않고, 그나마도 뭐 홍콩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권에서의 그런 감독 생활을 많이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 감독으로 하시기에는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클럽 월드컵이 있고, 그때도 좀 더 세계 무대에 있는 좋은 팀들과 특히 뭐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경기일 텐데, 클럽 월드컵이 물론 이제 쉬운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은 못 내더라도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이제 빅클럽들과의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더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 글쎄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뭐 시즌 초반이고 하니까 좀 더 뭐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3위에 있는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쿼드가 너무 좋아요. 뭐 매년 그렇지만은 대표권에 있는 선수들이 항상 오는 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동경 선수가 거의 올 시즌이 진짜 역대 최고의 시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벌써 이제 리그에서만 4골의 도움 3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 페이스면은 거의 커리어 하이는 물론이고, 아마 올해 말에 전역일 텐데, 전역하고 나면은 유럽 진출을 좀 다시 노려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보거든요. 네, 이미 한번 독일 무대를 진출했다가 좀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뭐 돌아왔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래도 좀 한 번 더 유럽 진출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래도 김천에서의 그런 활약을 다시 발판 삼아서 또 좋은 무대로 진출했으면 좋겠고요. 2위에 있는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거스포의 감독의 선임으로 그 시즌 개막전부터 과연 포에서 전북은 어떤 팀일까 기대를 많이들 했고, 진짜 우리나라에 왔던 감독들 중에서 가장 클럽 경력이 많은 이제 그런 감독인 거잖아요. 특히나 뭐 그리고 포엣 감독도 포엣이지만은 뭐 콤파니라든지 그 외국인 선수들의 지원도 제대로 해주면서 전북이 그래도 작년엔 그 아쉬웠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 시즌 이제 뼈를 갈았구나. ACL2에서 뭐 시드니에게 좀 아쉽게 진 거는 좀 아쉽긴 했지만은, 또 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잘 하고 있고 다시 예전의 명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원 팬들에게 아픈 손가락이죠. 그 전진우 선수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항상 그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터질락 말락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항상 봐왔고 되게 애정도 많이 가지만은 참 진짜 뭔가 한 끗이 모자란 그런 선수였었는데, 그래서 사실 많은 수원 팬들이 이제 뭐 전진우 선수가 이제 전북으로 이적을 했지만은 욕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가서 좀 더 잘해줬으면은, 그래도 가서 좀 더 좋은 선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벌써 올 시즌 리그에서만 5골이고 ACL2에서 2골, FA컵에서 1골, 8골인데 아마 이게 지금 커리어 하이일 거예요.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아마 2자릿수 골을 넣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뭐 이 정도 활약이면은 이제 동아시안컵 정도에서는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차기 대표팀의 발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참 그래도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물론 지금은 전북에 있지만은, 어릴 때 저도 개인적으로도 수원에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였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대표급 선수로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도 좋은 호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전. 사실 대전이 작년 황선홍 감독 부임 전만 해도 정말 위험했었고, 2부 리그로 강등 위기였었죠. 근데 황선홍 감독이 오자마자 강등권이었었던 팀을 어쨌든 잔류를 시켜냈고, 사실 그때 하반기 상황으로 봐서는 뭐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면서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이제 다이렉트 잔류를 하게 됐었고, 그 덕에 이제 겨울 전지훈련 기간을 좀 더 잘 보내서 되게 팀이 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올 시즌 개막 전에 선수 보강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박규현 선수를 뭐 디나모 드레스덴에서 완전 영입을 하기도 했고, 밥신 선수도 완전 영입이 됐고, 뭐 배서준 선수도 이제 수원에서 좀 많이 성장을 하면서 내 팀으로 복귀를 했고, 근데 제일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는 주민규 선수가 대전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규 선수도 울산에서, 물론 나이가 항상 좀 아쉽긴 했지만은 되게 울산에서 많은 골을 넣었고 좋은 선수였었는데, 대전으로 오면서 득점력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 거의 이제 매경기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주민규 선수 입장에서도 올 시즌이 진짜
역대 커리어 뭐 최고의 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공격 포인트가 이제 경기당 하나가 넘어가네요. 이제. 물론 이제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섣부르게 예상을 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대전이 진짜 올해는 우승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뭐 그동안 뭐 울산과 전북이 좀 너무 연달아 우승을 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팀이 또 우승을 할 때가 됐거든요. 일단 K리그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바로 방송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새벽에 있었죠. 네. 광주가 ACL 8강전에서 알 힐랄과의 경기를 했었는데 올 시즌부터 ACL이 개편이 돼가지고 8강전부터는 이제 한 지역에 모여서 단판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올 시즌은 이제 사우디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알힐랄이 진짜 이게 아시아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스쿼드가 미친 팀이에요. 야신분우 키퍼도 있고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많이들 알고 있는 이전에 맨시티에 있었던 주앙 칸셀로, 그리고 나폴리와 첼시에서 있었던 쿨리발리, 그리고 황희찬의 동료로 많이 알고 있는 루벤 네베스, 그리고 라치오에서 메가락했던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풀럼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미트로비치.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의 유럽 뭐 진짜 정상급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뛰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릴랄이 더 무서운 거는 원래 중동에 있는 이런 팀들은 보통은 거의 좀 한 나이 한 30대 중후반 정도 돼가지고 은퇴 직전에 거의 좀 돈 벌기 위해서 휴양 개념으로 가는 그런 선수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은 거의 전성기라든지 아니면 한 30대 초반에 전성기를 갓 지난, 하지만 전성기는 지났지만은 아직도 고점에 있는 그런 나이에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쿼드의 질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광주가 질 거라고는 뭐 대부분이 예상을 했죠, 솔직히. 이런 팀의 체급차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들이 그래도 광주가 한 건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7대 0까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경기를 보면은 광주도 어쨌든 간에 기회가 있기는 했어요. 네. 좋은 득점 찬스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이정효 감독을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광주에 축구를 했어요. 결국에는 만약에 진짜 좀 성과만 내고 싶다, 그래도 좀 실점수를 줄이는 경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내려앉는 경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정현 감독이 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맞불로 공격을 하면서 그래도 광주가 하려고 하는 그런 축구를 많이 보여줬고, 7대 0이라는 스코어가 사실 부끄러운 스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더 잘하는 팀한테 뭐 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선수들을 실력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체급차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때 뛰었던 선수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유럽 팀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이 좀 배웠고, 좀 더 성장을 해서 뭐 리그라든지 또 다음 시즌 대회라든지 여러 대회들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은 그런 바람이 있고, 아마 이제 ACL 자체가 8강전부터 단판이 저 경기 수 자체도 좀 더 줄었고, 중동 팀들의 그런 체급차가 많이 커지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클럽들이 ACL에서 좀 활약을 하는 거는 좀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최근까지만 해도 K리그 클럽이 계속 이제 ACL에서 한 4강 결승 우승도 많이 했고 그런 좋은 활약들을 펼치고 있었는데, 중동의 뭐 특정 한 팀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리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광주하고 아릴랄 경기 외에도 알 아흘리하고 부리람, 알 아흘리가 3대 0으로 이겼는데 여기도 뭐 마레저도 있고 피르미노도 있고 맨디도 있네요. 거기에 아이반 토니도 있고, 이 선수들도 아직 좀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알나스르하고 요코하마, 여기는 알나스르가 4대 1로 이겼는데 호날두가 있고 마네가 있고
참 여기도 이 선수들이 왜 아챔을? 아니, 특히 호날두는 지금 챔스 최다골 선수가 지금 아시아 무대에서 참 진짜. 그리고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데 가와사키하고 알사드의 8강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여기도 뭐 어쨌든 큰 이슈가 없으면은 알사드가 이기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알사드가 뭐 다른 중동 팀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체급이 약한 팀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가와사키와의 그런 전력차도 있고 아마 이제 아챔은 좀 서아시아 잔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전처럼 좀 아챔에서 K리그 클럽들이 활약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국내 토크 리뷰도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네, 지금 우리 락사는 이라는 코너고요. 일단은 저희 시탁진 내부의 소식을 좀 간략하게 좀 전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카페 내에 공지도 올렸지만은 저희 방송 멤버의 방송 초기부터 오랫동안 참여해주시고 방송에서 좀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셨던 음교수님이 좀 몸이 안 좋으세요. 좀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재활 중에 있으시고 아마 올 시즌 말까지 뭐 카페 활동 저희 방송 참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회원분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면회도 한번 갔었거든요. 뭐 방송으로 여러 번 얼굴을 봤던 분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한번 뵀었는데 다행히도 밝으십니다. 아직 병원 생활도 쉽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밝으신 분이셔가지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어느덧 벌써 이제 4월 말이 됐고 이제 곧 5월이죠. 5월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락사커에서는 정말 큰 일이 있었던 날이죠. 벌써 알라봉이 터진 지 5주년이 됐습니다. 참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었었는데 이제 알라봉의 5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도 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늘 그렇듯이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은 저희끼리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고 좀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가 또 상품도 많이 준비할 거고 그래도 회원분들께 많은 좀 즐거움을 드리고자 준비할 거라서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다음 이벤트는 더 커집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락사는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축구 소식입니다. 해외 축구도 참 이제 지난 2달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 공백기 동안 역시 축구는 참 많은 일이 흘러가네요. 간략하게 해외파 소식부터 한번 좀 훑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현재 좀 가벼운 부상이 있다고 해서 최근 리그 경기를 개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스쿼드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리그에서는 순위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좀 리그보다는 유로파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아끼다가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또 다음 유로파 경기가 보데글림트라는 생각보다 좀 약팀이 올라왔거든요. 노르웨이 리그 팀인데 보데글림트와의 4강에서 승리하면은 금방 결승전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우승컵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스쿼드를 좀 많이 유연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현실적으로 리그 2자릿수 득점은 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7골밖에 못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이 뭐 스탯으로만 보여주는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뭐 도움도 골만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경기 안팎으로 구단에서 그런 끼치는 영향이 좀 작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번 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불꽃을 잘 펼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
참 좋은 선수인데 올 시즌 계속 벤치를 지키고 있네요.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도 계속 겹치고 있고 뭐 꾸준히 좀 경기를 뛸 때는 정말 잘하는 선수지만은 뭔가 한 끗이 아쉬운 선수라서 이제 지금 포문을 봤을 때는 좀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황희찬 선수 개인적으로도 지금 나이가 이제 30줄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거의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에이징 커브가 올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선수 본인이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울브스에서 참 오래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PSG가 리그 우승은 진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패 우승을 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새벽이었죠. 니스와의 경기에서 3대1을 패배하면서 좀 무패 우승은 실패를 한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도 뭐 챔피언스 리그가 남아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이강인 선수 개인적으로는 현재 좀 출전 시간이 또 마찬가지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네요. 뭐 스탯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좋아요. 뭐 공격수보다는 사실 미드필더 쪽에 더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스탯상의 그런 생산력은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어지간한 공격수만큼의 그런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수는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근데 또 아직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또 그런 기량만큼은 또 어디 가서도 밀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여러 팀들의 이적 오퍼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또 이강인 선수도 좀 여름에 다른 팀을 알아보지 않을까. 뭐 PSG, 저 개인적으로도 PSG 경기장도 가봤지만은 되게 좋은 구장이고 좋은 리그고 좋은 팀인데 이 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더 오래 활약을 했으면 싶었거든요. 제가 그때 경기를 보러 왔었을 때는. 하지만 지금 PSG라는 그 팀 자체가 또 워낙에 강팀이기도 하고 좋은 선수들도 많고 좀 더 이강인 선수와 더 잘 맞는 팀으로 가서 좀 많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미틀련에 있는 그 조규성 선수에 대한 소식이 오늘 올라왔는데 좀 재활 기간에서 좀 많이 좀 치료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개인 훈련을 시작했다고 나왔었는데 이대 지금 좀 뭐 합병증 관련해서 뭐 다음 시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런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부상이길래 이렇게 오래 경기를 못 뛰나? 좀 의아할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적 초반에만 해도 되게 뭐 연달아 골도 많이 넣으면서 또 좋은 활약도 펼치고, 또 우리나라에 또 오랜만에 좋은 공격수가 나오나 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좀 재활을 잘 해서 빨리 좀 다시 선수로 복귀를 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다가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 이적을 했던 양민혁 선수. 양민혁 선수도 QPR로 임대가 있다만 해도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임대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골도 넣고 도움도 기록하고 뭐 경기 출전 시간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QPR 임대가 좀 더 선수에게 성장을 하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또 유럽파 선수가 생겼죠. 그 대전에 윤도영 선수가 올 여름에 브라이튼으로 이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되게 어린 선수지만은 진짜 뭐 대표팀과 리그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었고, 저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주변 소위 말하는 지인 피자를 통해서 여러 팀들과의 좀 오퍼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좀 이제 진지하게 그런 오퍼들이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선수 본인이 여러 팀들 중에서 고민을 해서
본인에게 가장 좋은 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브라이튼에서 바로 주전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페이노르트로 지금 임대설이 좀 돌더라고요. 아무래도 페이노르트 좋은 팀이죠. 그래도 뭐 챔피언스 리그도 꾸준히 나가는 그런 강팀이고, 이제 황인범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의 그런 적응에 대해서도 좀 많은 도움을 줄 테고, 또 임대를 통해서 유럽 무대에 대한 좀 적응을 잘 하게 된다면은 뭐 윤도현 선수도 좋은 선수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아마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에 페이노스 임대를 가든 뭐 브라이튼에 잔류를 하든 뭐 다른 팀으로 가든 개인적으로 좀 경기를 많이 지켜볼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진짜 늘 그렇듯이 노예 모드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고, 사실상 김민재 선수가 빠지는 경기가 없다고 봐야 되죠. 자, 이 미넨이라는 강팀에서 이렇게 계속 노예 모드로 활약을 한다는 게 보면서도 느끼지가 않아요. 진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체력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었는데도 선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넨이 지금 이제 리그 우승까지 1승만 남겨둔 상황이고, 그 미넨의 리그 우승에서 이렇게 주전으로 있다는 게 참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이게 진지하게 얘기가 나오는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또 사우디에서 김민재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워낙 또 사우디 리그가 뭐 아까 국내 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워낙 좋은 선수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선수라면은 그냥 이제 설마 가겠어 하겠는데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의견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이미 또 뭐 중국도 한번 갔었던 선수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유럽에서의 도전은 더 이어갔지만은 아직도 나이가 뭐 진짜 정말 어린 축에 들어가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뭐 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넨에서의 주전이고, 뭐 이적을 한다고, 만약에 이적을 한다면은 전 세계 어느 팀에 가도 다 주전을 먹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굳이 사우디를 가야 되나?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선택을 좀 존중해줘야겠죠. 그리고 현재 또 유럽에서의 도전을 또 조용하게 이어가는 또 선수가 있죠. 그 울산에 있었던 이명재 선수가 올겨울에 버밍엄 시티로 이적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좀 유럽에 대한 도전, 그리고 버밍엄이라는 팀에는 백승호 선수가 이미 활약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좀 현지 적응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버밍엄으로 이적한 이후 정말 한 경기도 못 뛰다가 좀 여러 가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도 유럽에서 뭐 나이도 나이고 유럽의 도전이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 도전이 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싶었는데, 얼마 전 바로 그저께 경기였었죠. 처음으로 리그 선발 출전을 해서 27분에 교체가 됐었는데 되게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고 해요. 뭐 아무래도 3부 리그다 보니까 경기 영상을 보는 게 좀 쉽지 않기는 한데,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풍모 스탯 기준상으로는 이제 평점 7.5점 받았네요. 수비수가 7.5점이면은 되게 잘한 셈이죠. 뭐 올 시즌 뭐 경기가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은 남은 경기들 좀 좋은 활약도 하고, 버밍엄 시티가 지금 이제 챔피언십으로 승격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 뭐 버밍엄 시티와 재계약을 해가지고 뭐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하던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던 어떤 팀이 됐던 간에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녹음을 한 지 벌써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네요. 저 혼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방송 녹음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정말 1시간 동안 혼자 떠들면서 채환님, 노지선님, 음교수님, 같이 방송을 했던 다른 분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채환님, 노지선님, 음교수님 세 분 모두 정말 사랑하고요. 5월달 방송 때는 음교수님은 좀 힘드시더라도 채환님, 노지선님 두 분과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 회사에서든 뭐 친구들 만날 때든 말을 하는 쪽보다는 듣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1시간 동안 말을 한 적이 살면서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방구석에서 이제 마이크 켜놓고 녹음기 켜놓고 이렇게 혼자서 쭈글쭈글 하고 있는 게 참 웃기네요.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래서 이게 1인 방송이 처음인 거잖아요, 오늘이. 좀 이렇게 혼자 방송을 하는 거에 적응이 되면은 월간 낙사가 아니라 뭐 격주간 낙사라든지 뭐 좀 방송 주기를 늘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을 월간 낙사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스케줄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셀프 방송이 된다면은 방송 주기를 늘리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오늘의 월간 낙사 방송을 마치겠고요. 5월달 방송 때는 부디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셔 채아님, 노지선님.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